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힘든 시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좀 걱정되긴 하지만 이 모두가 또 예스를 외칠 때 늘 노가 튀어나왔고 모두가 노라고 했을 때 또 예스가 튀어나왔는데 모든 거의 전 증권사에서 일단 시장의 랠리를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연말까지는 2600으로 모이는 컨센서스가 많았고 내년 1분기까지는 2800선을 전망하는 이제 대형 증권사 위주로요. 대형 증권사에 이름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1분기까지 2800선을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우스꽝스러운 것은 다 2000 무너진다. 2200을 바닥으로 보고 뭐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불과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공포를 논했던 애널리스트들이었기 때문에 신뢰를 다 하기보다는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안정적으로 환율이 떨어지면서 좀 모든 근거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달 정도를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물론 톡 멤버십 하시는 분들하고는 소통을 많이 했지만 저녁에 술 먹으러 가기, 뭐 이렇게 밥 먹으러 가기가 힘들었고 점심 때 거의 혼자 밥 먹었습니다. 이게 너무 머리가 아프고 하루 종일 힘들고 반대 매매에 의한 반대 매매를 위한 그런 하루하루였고요. 이제 다 털리고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거의 반토막 뭐 4분의 3토막 거의 뭐 다 털렸죠. 진짜 털렸다는 말이 이제는 쉽게 나오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자산 가치가 많이 하락했다 이 정도로 이제 순화해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정말 개인들이 갈 때까지 가버리니까 이제 시장이 반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중요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CPI라는 데이터고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가장 큰 지표가 바로 이 CPI이다 보니까 이 CPI가 8% 소비자 물가 지수잖아요. 물가 지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돈을 더 풀 수 없고 그러니까 긴축을 해서 경기를 좀 위축시켜서 좀 물가를 낮춰보자라는 그런 내용인데 2월 이후에 계속해서 8%대를 찍다가 2월 달에는 7.9였습니다. 계속해서 높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번에 7.7로 나오면서 예상치가 8%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무려 7% 급등하면서 진짜 자다 깨가지고 무슨 벼락 맞은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좋은 신호가 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CPI가 7%대 나온 거 물론 낮지는 않지만 금리 인상의 정점에 대한 기대감 이 작용했다라는 게 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들어서만 200포인트 가까이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이제 정말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이 애널리스트들이 또 이 연말엔 2600, 그다음 1분기에는 2800서를 점 제시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출구 금리, 엑시트 금리는 지금 맥스 나온 게 5%거든요. 현재 미국 금리가 4%, 우리나라가 3%죠. 4%인데 자이언트 스텝이 0.75%를 한 번에 올리는 거, 빅 스텝이 0.5%를 한 번에 올리는 건데 현재 4%인 이제 미국 기준금리를 어쨌든 이번에 12월 달에 FOMC가 있는데 0.5%만 올리더라도 사실상 거의 이제 마지막 한 번 정도 남은 셈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이는 게 아니냐 하면서 증시가 좀 미리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리스크가 사실은 마땅히 없어요. 이제 제가 누누이 저는 이제 세일즈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해야 되는데 어, 이 모두가 예라고 했을 때 모두가 아니라고 했을 때 예가 나오잖아요. 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전부 다 보고 있을 때 이 방향으로 잘 가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옆으로 새는데 지금으로서는 악재란 악재는 다 나온 셈이죠. 미국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미중 무역 갈등이 해결되는 또 이제 그런 국면이고 코스피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들이 한꺼번에 겹쳐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혹은 하나씩 해결이 된다면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늘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제 물론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 실적들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본인들의 회피 전략으로 깔아놓긴 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악재는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제 CPI 때문에 1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결국에는 12월 달에 FOMC는 6주마다 한 번씩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CPI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이제 또 막 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돈을 막 쓰면서 물가를 올려버리면 또 결국에는 CPI가 다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미국 금리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것이고, 여태까지 이 기대감으로 올려놓았던 장은 또 기대감으로 더 많이 빠지는 게 또 마련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CPI 지수를 유심히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뒤에 종목을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좀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뒤에 말씀드리고요. 자,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천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지금 급등하는 모습, 지난 금요일에도 약 1%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주말 현재까지 특별한 이슈가 없는 걸로 봐서는 코스피도 좋은 모습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중바닥형의 나스닥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지난 천장을 강하게 뚫어 올리면서 지난 금요일에도 1.75%나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장 흐름이다. 누구나 다 반도체를 예상하지만 저는 조금 이제 무서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환율이 폭포수처럼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틀 연속으로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급락.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원달러,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인데요. 131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444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뭐 며칠 안 돼서 거의 뭐 100원 이상 하락한 모습 보였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진짜 이렇게 차트로 보니까 확 와닿는데 1318원이면 오, 이거 사실 우리 랠리 할 때 아니 이게 아니지. 랠리 할 때 원달러 환율 레벨인데요.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설레발 치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기대를 하게 만들어요. 자, 코스피도 일단 그 지긋지긋한 121선을 아래에서 위로, 파란색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오면서 진짜 간만에 좀 점심을 행복하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기분 다 좋죠. 빠졌을 때는 생각이 잠시 안 나고 손님들하고도 즐겁게 대화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2483이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좀 의미가 있는 숫자다라고 보여집니다. 200선을 뚫은 것도 있고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못 뚫었던 이런 숫자라고 보여지고, 주봉으로도 의미가 있는데요. 주봉으로도 이제 주봉은 초록색은 200주 선인데 5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지금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간으로는 3%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총 상위에 있는, 어쨌든 이제 거시적으로 시장이 반응하다 보니까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증시를 좀 강하게 끌어올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카카오 시리즈가 좀 급등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도 뭐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이제 거의 이제 개인들은 이제 뭐 아픈 손가락이 돼버렸고, 삼바는 좀 그렇고, LG화학, SDI 뭐 다 전반적으로, 네이버 특히 제가 네이버를 이제 주력으로 제도권과는 다르게 오프라인에서는 네이버를 주력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의 포시마크 인수 때문에 급락했던 부분이 2023 트렌드 코리아 보면은 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아시죠? 그래서 중고 거래 플랫폼이 네이버가 옳았다라는 판단이 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로 사실 네이버를 많이 추천했었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시장 흐름을 잘 타서 또 더 다른 종목보다 더 크게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LG 엔솔 3전을 많이 사면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좀 대부분 쓸어 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대형주가 수급이 몰리면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좀 수급이 소외되고, 개인들이 중소형주에 있다가 포기하고 대형주로 가게 되면 이제 그때서는 대형주를 매도하고 중소형주가 오르는, 그게 주식시장의 반복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PT 안 받고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 꼬이는 거죠. 왜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냐가 사실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제가 VIP 멤버십에는 몇 번 올려드리고 카카오톡 멤버십 하시는 분들한테는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아모텍입니다. 지금 애플페이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페이가 장비 쪽이 워낙 삼성페이의 그 결제 시스템하고는 다르게 애플페이는 또 추가적으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현대카드랑만 또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불편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아모텍이 장비 쪽에서 독점적으로 장비를 공급하고 현대카드가 어쨌든 우리나라 애플페이, 애플 핸드폰,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현대카드가 잘 되는 걸 보면 또 여러 가지 어, 파생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선두주자의 가장 큰 종목이 아모텍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꿈틀꿈틀 오르면서 바닥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목상단을 뚫고 올라오는 심지어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왔습니다. 아모텍은 지금 사기에도 괜찮은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싸게 샀었는데 이건 언제죠? 10월 달에 했던 거네요. 한 달 정도 지난 딱 한 달 지난 오 어떻게 이렇게 한 1,000원 정도 오르는 모습이고요. 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롯데케미칼은 지난 10월부터 11월 따로 가지고 오진 않았네요. 11월 초까지 저한테 최대 효자 종목 노릇을 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결과적으로 이 롯데건설의 신용공여 그리고 대여금 롯데건설이 유상증자한 물량을 롯데케미칼이 다 떠안으면서 일시적으로 급락했었거든요. 유동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여기서 샀어요. 제가 또 부동산을 또 일을 했었잖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롯데건설이 생각보다 안전한데 계속 뉴스에서 두드려 맞고 그다음에 둔촌주공이랑 그다음에 청담 삼익 재건축 때문에 PF 잔액이 좀 물려 있는 것뿐이지 어떻게 보면 큰 리스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롯데케미칼이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사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팔았습니다. 지난주에 다 팔았거든요. 롯데케미칼이 그래서 최대 수혜주 역할을 했었고요. 여기서 파생된 게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이거는 제가 VIP 멤버십에도 살짝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카톡 멤버십에는 주력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콘텐츠리 중앙이 마찬가지로 유동성 문제에 봉착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했었고 한동안 오르지 못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계속해서 금융 당국의 회의를 하면서 유동성 문제 있는 회사들을 증권사를 통해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저점에 사가지고 이것도 고점에 팔았습니다.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에 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지금 VIP 멤버십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잘 종목을 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수주 그 다음에 연초 내년 2분기 내에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10월 달에 15,000원까지 갔었습니다. 아유 힘들었었는데 일단 다시 2만원을 돌파하면서 여기였죠. 아니 11월 여기였네요. 제가 가장 큰 비중을 담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큰 비중을 담고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아마 대부분 이제 본전 이상 왔을 거다 생각합니다. 잘 가지고 계시고요. 일단 종목은 요 정도로 합니다. 저도 CPI 12월 중순 이전까지는 좀 괜찮다라고 보는데 일단 이런 투자 아이디어 저만의 일단 특이한 투자 아이디어잖아요. 사실은 다들 반도체 뭐 2차전지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조금 이런 것들이 승률이 높았고 이게 투자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성과가 좋았던 이 기억을 떠올려서 또 장 오를 때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멤버십 그다음에 카톡 멤버십 계속 유지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좀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특별한 이슈들 있을 때 종목들 아이디어 있을 때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